치안이라는 게 주위에 사람이 많을수록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무섭다지 치안이랑 별개라고 생각해요. 사실상 마을 만들고 나면 우리만 외로워지고 고객분들끼리는 맞아요. 엄청 친해. 그치? 맞아. 어떤 이웃을 만나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집 안에서는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내가 전원생활하니까 여기 권리가 너무 많아. 이렇게 느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진짜 날 맑은 날은 여기는 달빛으로 책 읽어요. 그러고 이제 손님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게 관리잖아요. 저도 생활하면은 막 잔디 관리라든지 이런 종류의 관리들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렇게 전원 생활한 지 오래가 안 돼가지고 우리 호건님께서 되게 오래 전원 생활 하셨잖아요. 그렇죠. 호건님이 대표적으로 좀 말해주시면. 저는 왔다 갔다 한 거는 12년 차이고 생활을 시작한 건 6년 차. 대표적으로는 관리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잔디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원래 부모님 때부터 해가지고 펜션 겸 저희가 전원생활했던 공간이 땅만 500평. 그때는 또 옛날이니까 땅이 쌌어가지고 지금 이제 저희도 어떻게 보면 저희도 관리가 힘들어서 팔았는데 네. 근데 중요한 건 이 기준은 있어요. 뭐냐면 잔디 관리가 너무 힘들 것 같다 라고 하면은 내가 조금만 있으면 된다라는 하는 공간만큼은 잔디를 깔아놓으시고 쉽게 말하면 그것도 조경인 거죠. 나머지는 자갈로 깔아놓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얻고자 하는 게 정말 내가 쓸 수 있는 공간을 넓게 쓰고 싶다. 그래서 아파트에서는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나는 그냥 뛰어놀고 싶은 공간이 있는 거다라고 한다면 마당이 필요한 거지 잔디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 뭐 자갈새도 잔디가 난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그렇게 많이 안 나요. 그렇죠. 네, 진짜 안 나요. 그건. 그래서 잔디라는 개념은 실제로 제가 봐도 쉽진 않습니다. 잔디 풀이 정말 금방금방 자라는데 그럼 내가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고 하면 축소를 좀 시키고 만약에 아이들이 풀을 많이 봤으면 좋겠다면 그 공간 어떻게 보면 공간을 나눠주는 것도 아이들한테 되게 도움 많이 되거든요. 내가 전원생활 할 때 있어서 공간이 필요한 건지 잔디가 필요한 건지만 좀 구별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문득 생각이 든 건데 저희가 이미 입주하신 손님들 중에서 잔디를 관리 못해서 곤란하신 분들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관리를 못해서 걱정하신 분은 못 봤고 이거 우리가 솔직하게 가면은 한 분이 솔직히 좀 관리 안 하신 분이 있긴 있었죠. 있었는데 이 정말 따끈따끈한 전문 그분 오늘 이제 마당을 좀 갈아엎으셨거든요. 오. 마당 전체가 그동안 좀 마음에 안 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마당 구조를 살짝 바꾸셨고 그 이후로 이제 거기다 뭘 하실지 계획을 이미 쫙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애초에 뒤집을 거니까 안 건드리고 계셨던 거더라고요. 자주 오셨는데 네,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막상 생활해보면 만족해하는 분들이 더 많죠. 그쵸.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양평에서도 이제 공인중개사로 7년 차가 됐어요 벌써. 와. 네, 토지랑 전원주택으로만 7년 차가 됐고, 네, 근데 도시와 지방에서 했을 때 토지랑 시공에 대해서는 고객분들이 유독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똑같아요. 토지에 대한 기준을 저희가 어떻게 잡으면 좀 좋은지. 분명히 평당 막 10만 원, 15만 원짜리도 있고 30만 원, 40만 원짜리도 있어요. 근데 바로 옆에 붙었는데 막 평당 100만 원짜리도 있고 80만 원짜리도 있고 이렇게 어떤 건 2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차이가 나는 건지. 그 기본적으로 겉으로 보기에 똑같은 토지예요. 혹시 겉으로 보기에 똑같은 토지인데 저희가 하는 일이 시행이고 부동산 개발업이고 이건 어떻게 보면 부동산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저희도 토지를 처음 봤을 때는 다 비슷한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 토지가 어떠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판단해서 토지에 저희가 인허가라는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죠. 사실 시행업이라고 하면은 제일 큰 리스크 중 한 개가 인허가잖아요. 그 허가를 득하고 그 과정들을 저희가 다 서비스로 다 이미 제공을 한 상태의 토지인 거죠. 일단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 토목공사라는 개념이 있죠. 저희가 토지를 매입을 하고 허가를 득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냥 그때 하면 그냥 올라라고 팔진 않잖아요. 저희가 토목공사, 저희 같은 경우는 토목공사까지 다 함께 해드리는데 토목공사 비용도 사실 만만치 않죠. 개인이 한다고 하면 저희는 잘해주시는 분들께 맡겨서 그나마 이렇게 굉장히 좋게 만들 수 있는 건데 개인이 하시면은 비용도 비싼데다가 어떻게 완성도가 나올지도 모르는 정리해보면 토지랑 똑같은 옆에 붙은 땅이지만 어떤 건 20만 원 바로 옆에 붙은 100만 원이냐 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인허가에 대한 서비스를 여기 100만 원짜리 땅은 들어가 있는 거고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소요됐던 시간, 시행착오, 금전적인 비용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토목공사까지 더해진다고 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또 시간 비용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감정 소비, 사람들을 컨트롤하기 위한 힘든 점 그렇죠. 굉장히 애로사항 많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실제로 토목공사 그냥 실비라는 개념도 들어가는 거 했을 때 금액 차이가 크죠. 개인들이 한다고 했을 때는 그나마 우리는 큰 규모로 하다 보니까 이게 규모의 경제 때문에 좀 싸지는 게 있지 그냥 단순히 만약 100평, 100평 이거 얘가 20만이고 얘가 100만이라고 하면은 저는 장담컨대 얘가 훨씬 비싸요. 100만 원짜리 땅보다. 차라리 토목공사 된 100만 원짜리 땅이 20만 원짜리 땅보다 더 싼 거예요. 개인이 공사를 인허가부터 처음부터 다 한다고 했을 때 규모의 경제가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거는 확실히 알고 가시는 게 가장 기준이 잘 잡힐 것 같아요.
역시 대표님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네. 건축 쪽은 사실 더 민감한 부분이라서 시공사마다 금액을 많이 다르게 책정을 하잖아요. 저희 쪽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목구조로 건축하시게 되면 평당 한 500에서 600 사이,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하시게 되면 600에서 700만 원 정도 사이에 평당가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내외장재, 단열재, 뭐 시공 업체마다, 그리고 뭐 이동식인지 현장에서 짓는 건지 이런 거에마다 다 달라지기 때문에, 간단히 예를 들면 외장재로 파벽돌을 쓰는지, 세라믹 사이드를 쓰는지, 지붕을 기와를 쓰는지, 징크를 쓰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달라지는 거라 그 디테일한 가격 차이는 사실 많이 천차만별합니다. 그리고 뭐 이동식 같은 경우도 이동주택이 현장에서 지어지는 금액으로 얘기하자면 사실상 이동비가 포함시키고 하면은 실제로 뭐 이동비하고 현장에서 결국 집을 놓기 위해서 뭐 정화조 설치나 상수도 아니면 지하수 설치나 그리고 또 그 연결하는 비용이나 네. 하면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약간 애매할 수 있으니까 효빈님이 티노밸리 기준으로 한번 나중에 이 컨텐츠를 또 한번 다뤄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그 정도 금액이 책정됐고 하는 것도 굉장히 페어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옆집들도 한번 같이 비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걸 한번 해봐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것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은 피노빌리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보면 거의 안 했어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다음에 넘겨드릴게요 라고 지금 다 넘어갔는데 그러네. 중요한 건 우리는 어쨌든 열심히 피노빌리라는 말을 개발하고 있잖아요. 15세대 프리미엄 개발 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집 짓다 보면 10년 늙는다고 하는데 그만큼 저도 시공사 때 사실 사기 당한 적도 있고 좀 조심스럽지만 당한 적이 있고, 그 현장 토목하는 데서 사기 당한 적이 있는데, 그럼 그걸 다 컨트롤하고 있는 우리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의 시발점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 콘텐츠를 찍기 시작한 건데, 어때요? 우리 회사 어때요? 믿음을 줄 수 있어요? 믿음을 줄 수 있느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집 짓다 10년 늙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10년 늙진 않고, 물론 그것도 일부분 있겠지만은 그렇다기보다는 어려움이라는 거죠.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라고 생각해보면은 딱 그건 것 같아요. 정보가 투명하지 않다. 너무 우리들이 말로 알탱이들이 많다. 저희가 힘들게 시작하신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방지하고 저희가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려고 하는 거죠. 이 영상도 그래서 찍고 있는 거고, 저희의 목표가 그거잖아요. 사실 이 시장을 굉장히 정보가 많고 정보의 접근성을 좋게 만들어서 모두가 문제없이 집을 짓고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회사의 목표 중 한 개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믿을 만한가는 저희를 계속 지켜보면은 믿음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 있다. 자신 있다. 왜냐면은 우리 숨길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가 한번 크던 작던 D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랑 협업하는 업체, 협업하시는 분들이 이거 영상 200%죠. 네. 그런데 이렇게 의심이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협업하시는 분들로 나중에 한번 영상을 찍어줘요. 그건 좀 힘든 숙제예요. 아유, 다시 정희 대표님 이거 우린 다 오픈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같이 한번 영상에 출연시키는 걸로 하고, 이제 같은 협업을 하시는 분들이더라도 저희가 계속 질문을 많이 한다는 게 이제 의심으로 보이실 수 있지만, 그런 질문을 많이 하고 계속해서 뭐 이건 문제가 없는지, 이건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저희를 믿을 수 있어야 그게 이제 바깥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저희가 떳떳하고 이게 당당하고 이런 게 고객분들한테 보여지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도 너무 공감하는 게, 한 4년 전에 처음에 참여했던 개발에 있어서랑 지금이랑 너무 다른 거는 협력사분들을 너무 자신 있게 소개해드릴 수가 있어. 그죠? 그래서 제가 컨텐츠 한번 직접 한 거고, 다 우리도 엄청 고생해서 시공 사기도 당하고 토목 사기도 당하고 설계에서도 인허가도 되게 힘들어 보셨고 하는데, 지금은 그냥 비교해봐라 이거야. 비용적인 거든 사람의 신뢰성 있는 다 비교해봐라 이거야. 그게 가능하다는 게 저는 가장 큰 자산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자신감입니다. 네, 그런 것 같고, 저는 이 영상 컨텐츠 얘기 주시고 또 저희가 협력사 이렇게 시공 이런 관련 얘기도 하면서 계속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작과 끝이 계속 일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오픈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투명하게 하고 그런 선의를 갖고 있기 때문인 거고, 그리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정보를 투명하게 해서 정확한 기준을 잡자는 거예요. 불투명하기 때문에 고객분들도 막연한 두려움이 있고 기준이 없기 때문에 뭐가 맞는지 틀린지조차 몰라. 우리가 피노밸리가 싸다 비싸다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가질 수 있는 가치가 뭔지, 그 전원생활에 있어서 기준이 뭔지를 잡자는 거지. 누군가는 분명히 피노밸리를 그 가치에 맞게 생각해 주실 거고, 누군가는 그게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누군가 또 싸다고 하시는 분도 실제로 계세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고 개인들이 잡는 건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건 투명한 정보를 가지고 개인들도 전원 생활에 대한 기준을 잡고 전원 주택에 대한 기준을 잡고 토지가 어떤 게 비싸고 어떤 게 싼 건지에 대한 기준을 잡아가는 걸 우리가 오픈하고자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피노벨에서 끝날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회사를 좀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이게 영상이 얼마만큼 길이로 나가게 될지 몰라요. 1편이 될지 2편이 될지 3편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우린 처음에 이거를 10분 내로 찍자고 했잖아요. 그렇죠.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네, 근데 지금 거의 뭐 1시간 넘게 찍었는데 이렇게 좀 성의 있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한 진짜 좀 저희의 진심과 가치를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런 회사가 되고 싶고요. 적어도 전원주택이랑 토지에 있어서만큼은 저희가 득이 되면 득이 될지 실이 되지 않는 정보로 많이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하고 싶은 말씀 하나씩 있으실까요? 진짜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진짜 성심성의껏 댓글 달아드리고 찾아서라도 댓글 달아드릴 거고, 이런 게 조금씩 쌓여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드리는 그런 저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씩 쌓이면은 저희 코드랩이라는 브랜드가 약간 이쪽에서는 대명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살짝 해보고 있습니다. 꿈꾸고 있죠. 우리 네. 네. 가입시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인사하고 끝낼까요?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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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릭이었습니다.